지금 북극 한복판에서 96명이 전력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47도, 주전력과 보조전력이 동시에 무너졌고 남은 시간은 단 12시간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전쟁 앞에서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과거 위험하다며 배제됐던 한국. 한국은 15조 원 현금을 거절했고 대신 단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사과하라. 그리고 동등하게 인정하라. 이 선택 하나가 국제 질서의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국제에너지 위기 대응 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3시 30분. 핸드폰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URGENT라는 빨간 글씨가 깜빡였어요. 침실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진 느낌이었죠. 북극 해상 관측기지에서 온 긴급 보고였습니다. 기지 온도는 영하 47도. 주전력과 보조전력이 동시에 차단됐다는 내용이었어요. 96명의 연구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작동한 상황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기지 상황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현재 비상전력으로 최소 시설만 가동 중입니다. 추정 지속 시간은 12시간입니다. 12시간.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에도 있었거든요. 유럽과 미국의 긴급 에너지 공급망이 있었죠. 책상 위에 비상 연락망을 펼쳤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본토. 검증된 공급업체들이 리스트에 나열되어 있었어요. 각 업체마다 과거 성공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12시간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상황실장에게 말했어요. 과거 경험상 6시간 안에 해결책이 나왔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긴급 대응 프로토콜을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독일이었어요. 극지 전력 공급 경험이 가장 많은 국가였죠. 두 번째는 노르웨이, 세 번째는 덴마크였습니다. 각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북극 해상기지 전력 응급 상황. 12시간 이내 지원 가능 여부 회신 요청.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었으니까요. 검증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국가들 말입니다. 12시간이면 충분한 여유였죠.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해가 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위기도 마찬가지로 곧 지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과거가 그랬으니까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렸죠. 이번에도 순조롭게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단 한 곳에서도 회신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3곳에서 답이 와야 할 시간이었죠. 손목시계를 보니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덴마크 에리크 라르센이 주도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현재까지 접수된 지원 가능 국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얇은 파일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두꺼운 지원서 뭉치가 아니었어요. 파일을 열자 단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칠레였죠. 칠레는 극지 경험이 부족합니다. 배제하겠습니다. 라르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럼 한국만 남는 거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과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동남아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업체가 투입됐다가 설계 변경으로 일정이 3달 늦어진 사건이 있었죠. 기술적 문제는 아니었지만 프로젝트 관리에서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술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보였어요.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이동식 극지 전력 시스템 사양서가 나와 있었어요. 영하 60도까지 작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검증 데이터는 영하 45도까지만 있었죠. 실증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영하 47도 환경에서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르웨이 대표가 화면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 적응성입니다.
극지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응 경험이 부족해요. 라르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검증된 기술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죠. 저는 한국 시스템의 기술 사양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극지라는 극한 환경에서는 이론과 현실이 다를 수 있었죠.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은 위기 상황에 쓰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기술은 위험 판정을 받았어요. 대신 기존 파트너들의 추가 회신을 기다리기로 했죠. 시간은 8시간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으니까요. 과거 경험이 옳은 판단을 하게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 긴급 상황으로 극지 지원 장비 전량 투입 불가. 한 줄짜리 통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독일은 우리가 가장 믿었던 파트너였거든요. 지난 5년간 11차례 극지 지원을 해준 국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노르웨이 에너지부에서 걸어온 거였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죄송하지만 현재 북해 유전 보안 문제로 모든 극지 지원 시스템을 본토 방어에 투입해야 합니다. 제 책상 위의 파트너 리스트를 다시 봤어요. 빨간 펜으로 하나씩 줄을 그어가며 지워나갔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이제 덴마크와 미국만 남았죠. 오전 10시 30분. 덴마크 라르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렵다.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느껴졌어요. 러시아 잠수함 활동 증가로 발틱해 경비가 우선순위다. 리스트에서 덴마크도 지워졌습니다. 이제 미국 본토만 남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국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오 정각. 미국 에너지부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어요. 중동 지역 전력망 공격으로 모든 긴급 전력 시스템을 현지 파견. 북극 지원 일시 중단. 공식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제 앞에 파트너 리스트가 텅 비어버렸어요. 빨간 줄로 모든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공급망이 하나도 남지 않았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라르센과 다른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던 공급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라르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쟁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남은 시간은 6시간. 지원 가능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어요. 96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된 시스템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배제했던 그 시스템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라르센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불확실함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기존 질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 기술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에 한번 훑어봤던 그 문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히 읽었어요. 독자 개발 이동식 극지 전력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타국 기술 의존도 0%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제작됐다는 뜻이었죠.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증 현황 란을 봤어요. ISO 9001, IEC 61508 국제 안전 인증 취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제 인증을 이미 받은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줄이었습니다. 외국 정부 승인 절차 불필요. 독립 운영 가능.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 운영 데이터 섹션을 열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에서 3년간 무사고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하 50도 환경에서 검증됐다는 기록도 있었죠. 전화를 들고 한국 측 연락처로 걸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엔지니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극지 에너지 시스템 총괄 엔지니어 한도윤입니다. 현재 북극기지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항 준비? 제가 당황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어제 저녁부터입니다. 북극 기상 예보를 보고 미리 대기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노르웨이 해역에서 12시간 거리입니다. 한도윤의 답변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미 북극 근처까지 와 있었던 거죠. 허가는 받으셨나요? 우리 시스템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모든 부품이 자체 제작이고 운영도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라르센에게 뛰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파일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죠. 라르센이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아침에 내린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승인을 기다리는 신흥국이 아니었어요. 이미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기술 강국이었던 거죠. 오후 2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 기술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에 한번 훑어봤던 그 문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히 읽었어요. 독자 개발 이동식 극지 전력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타국 기술 의존도 0%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제작됐다는 뜻이었죠.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증 현황 란을 봤어요. ISO 9001, IEC 61508 국제 안전 인증 취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제 인증을 이미 받은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줄이었습니다. 외국 정부 승인 절차 불필요. 독립 운영 가능.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 운영 데이터 섹션을 열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에서 3년간 무사고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하 50도 환경에서 검증됐다는 기록도 있었죠. 전화를 들고 한국 측 연락처로 걸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엔지니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극지 에너지 시스템 총괄 엔지니어 한도윤입니다. 현재 북극기지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항 준비? 제가 당황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어제 저녁부터입니다. 북극 기상 예보를 보고 미리 대기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노르웨이 해역에서 12시간 거리입니다. 한도윤의 답변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미 북극 근처까지 와 있었던 거죠. 허가는 받으셨나요? 우리 시스템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모든 부품이 자체 제작이고 운영도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라르센에게 뛰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파일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죠. 라르센이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아침에 내린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승인을 기다리는 신흥국이 아니었어요. 이미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기술 강국이었던 거죠. 오후 3시.
한도윤과의 통화가 끝난 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팀이 이미 노르웨이 해역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들이 최종 투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르센에게 보고했어요. 공식적인 사과와 동등 파트너 인정을 요구합니다. 라르센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라르센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덴마크 정부 고위층과 연결됐다는 얘기였어요. 화상회의 화면에 덴마크 재무장관이 나타났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합니다. 재무장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덴마크 정부 차원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올렸죠.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15조 원. 제 눈이 커졌어요. 이런 규모의 긴급 계약금은 처음 봤거든요. 일시불로 지급 가능합니다. 재무장관이 덧붙였어요. 라르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금액이면 한국 측도 움직일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 측에 다시 연결했어요. 한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대기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긴급 상황이니까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15조 원 일시불 지급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윤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거절? 제 귀를 의심했어요. 15조 원을 거절한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급할 때만 찾는 파트너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침에 우리 기술을 위험하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는 대기 중이지만 최종 투입은 별개 문제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공식 사과입니다. 한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인정이요. 우리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라르센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이 그런 걸 따질 때입니까? 그가 소리쳤어요. 사람 목숨보다 체면이 중요합니까? 체면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한도윤이 대답했어요. 아침에 우리를 배제할 때는 원칙이었고 지금 급해졌다고 원칙을 버릴 수는 없어요. 덴마크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20조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조건 없는 현금 지급입니다. 하지만 한도윤의 답변은 변하지 않았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15조 원, 20조 원도 소용없었어요.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만 급하게 부르는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존중받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라르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그가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2시간 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우리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시간이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르센이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절망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었습니다. 로웰, 지금 상황 보고받았다. 긴급히 결정을 내려야겠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떤 결정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침 판단을 철회한다. 장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위험평가를 공식적으로 취소하겠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 측에 연락을. 하지만 장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 말씀이신지요? 제가 물었어요. 장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식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한국을 동급 파트너로 인정하겠다. 라르센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장관님, 그건 너무. 하지만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다. 한국 측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한도윤이 받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님이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했어요.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미국 장관과 한도윤이 화면으로 마주봤어요.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극지에너지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을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편견에 기반한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한도윤이 차분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장관이 더 이어갔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하청으로 불렀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기술적으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겠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독자 기술을 보유한 동급 협력국으로 대하겠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라르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덴마크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합니다. 한도윤이 시계를 봤어요.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후 현장 도착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죠.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기존 질서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거였죠.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한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위기 때만 찾는 관계는 끝이다. 오후 5시 20분. 북극 기지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플랫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실장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와준 거였습니다. 화면을 통해 북극 바다 위에 거대한 플랫폼이 보였어요. 한국 극지 에너지 시스템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도윤에게서 현장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이동식 극지 전력 플랫폼 도착 완료. 지금부터 전력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첫 번째 전력선이 연결됐습니다. 기지 내부에 하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난방 시스템이 다시 가동됐죠. 영하 20도로 떨어졌던 내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 안정화 완료. 한도윤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향후 30일간 지속 가능한 전력을 공급하겠습니다. 30일. 충분한 시간이었죠. 기지 상황실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연구진이 안전합니다. 체온 저하 환자들도 회복되고 있어요.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르센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이 기술을 위험하다고 했는데. 후회가 그의 목소리에 가득했죠. 한도윤이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전력 공급이 아닙니다. 극지 환경 전용으로 설계된 통합 생존 시스템이에요.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난방, 통신, 의료 지원까지 모든 걸 포함합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위기가 발생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었죠. 미국 장관이 화상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한국 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앞으로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도윤이 대답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북극 기지의 불빛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96명 전원이 안전했어요. 한국 플랫폼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구조받은 건 기지 연구진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오만과 편견도 함께 구조받은 거였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운 하루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하거나 평가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였죠. 이건 한 번의 위기가 아닙니다.
국제관계에서 누가 위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지가 갈린 순간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해외 이야기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축파였습니다.